만약에요, 수백억 원을 훔쳤는데 처벌할 법이 아예 없다면 어떨까요? 좀 영화 같은 이야기죠. 근데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벌어졌던 대규모 해킹 사건을 한번 들여다볼 건데요. 이건 단순한 절도 사건이 아니라 기술의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우리 법의 거대한 허점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단 54분, 딱 이 시간 동안요. 우리나라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의 금고가 정말 속수무책으로 털려버렸습니다. 범죄가 말 그대로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거죠. 피해 규모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당시 가치로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디지털 자산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근데요, 이 사건의 진짜 문제는 단순히 보안이 뚫렸다가 아니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 어마어마한 디지털 도둑질을 처벌할 법이 사실상 없었다는 겁니다. 기술이 법을 얼마나 저만치 앞서가고 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순간이었죠. 자, 그럼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건이 벌어졌던 11월 27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이 54분간의 강탈, 대체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1시간도 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요. 무려 445억 원. 이 돈이 업비트에서 그냥 쓱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1초마다 괜찮은 중형차 한 대씩이 사라졌다고 보시면 돼요. 엄청나죠? 자, 그럼 도난당한 자산의 가치를 한번 뜯어볼까요? 이게 꽤 흥미롭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솔라나 코인이 전체 피해액의 거의 절반 가까이 42.7%를 차지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해커들이 가장 돈 되는 자산이 뭔지 정확히 알고 아주 정밀하게 노렸다는 증거죠. 그런데 말이죠, 도난당한 코인의 개수를 기준으로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봉크라는 밈 코인, 그러니까 인터넷 밈에서 시작된 코인 하나가 전체 도난 코인 개수의 99.1%를 차지했어요. 이건 정말 압도적인 수치죠. 개당 가치는 낮지만 이렇게 엄청난 물량을 한 번에 빼내서 거래소 시스템 자체의 혼란을 주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런 의도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요, 진짜 의문은 해킹 그 자체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건이 터지고 나서 업비트가 보여준 그 6시간의 침묵, 바로 이 부분이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네, 바로 이 지점이 수사관들이나 정치인들이 가장 의심스럽게 본 부분이에요. 해킹 사실을 분명히 인지했는데 대체 왜 6시간이 넘도록 공식적인 신고를 미뤘을까? 이 질문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이걸 보면 의문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입출금을 막는 조치를 취한 시간과 금융당국에 처음으로 보고한 시간 사이에 정말 긴 공백이 있죠. 특히나 아주 중요한 기업 행사가 딱 끝나자마자 보고가 이루어졌다는 점. 이게 과연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이렇게 수상한 지연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당연히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죠. 이건 늑장 신고다. 그러면서 회사의 위기 대응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가 진행되면서 사건은 정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냥 대응이 느렸다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대한민국 금융규제의 아주 치명적인 허점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점점 압박이 거세지니까 금융당국이 결국 충격적인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뭐였냐면 현행법으로는 이 사태에 대해 제재하기가 어렵다는 거였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이 규제의 공백이 바로 여기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왼쪽을 보시면 은행 같은 전통적인 금융회사는 해킹 사고가 나면 보안을 제대로 했는지 또 피해는 어떻게 배상할 건지 법으로 아주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 암호화폐 거래소는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겁니다. 똑같이 돈을 다루는 곳인데 법의 잣대가 완전히 달랐던 거죠. 그동안 만들어진 가상자산 관련 법들이요, 주로 불공정 거래나 시세 조작 같은 그런 걸 막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건처럼 기술적인 문제로 해킹을 당하는 건 아예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규제의 거대한 사각지대에 그냥 덩그러니 놓여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위험천만한 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지금은 어떤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선 업비트 쪽에서는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투자자들 피해는 없을 거라고 딱 선을 그었죠. 도난당한 자산은 전액 회사 돈으로 메꾸겠다. 이렇게 즉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국회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입법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이제는 거래소한테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라고 의무를 부과하고 만약에 해킹 사고가 또 터지면 무조건 배상하도록 책임을 지우는 겁니다. 이번에 드러난 법의 허점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거죠. 결국 이 업비트 해킹 사건은 혁신적인 기술과 그걸 뒤따라가는 규제 사이의 그 영원한 줄다리기를 다시 한번 보여준 셈입니다. 기술은 언제나 법보다 한 발, 아니 몇 발은 앞서 나가죠. 과연 다음번에는 또 어떤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